안녕하세요. 중장년과 노년의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사람 임성목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익숙한 식재료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위험성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많은 이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두부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잘못 섭취했을 때 혹은 체질에 맞지 않게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부에 대한 오해, 숨어 있는 위험 요소, 그리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부가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으며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로 여겨졌습니다. 육류를 피하려는 사람들, 특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먹어도 괜찮은 음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을 간과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두부는 단순히 영양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닙니다. 섭취 방법, 조리 방식,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두부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것은 콩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구조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해 몸속에서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이 적절히 작용할 때는 유방암 예방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입니다. 몸 안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여성은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극단적으로는 생리가 멈추는 경우도 있으며 남성은 근육량이 줄고 유방 조직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의 영향은 갑상선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소플라본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게 되면 체온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체중이 늘거나 추위를 잘 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원래부터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두부를 밤 모 이상 먹던 여성분이 생리불순과 함께 체중 증가, 탈모, 심한 피로감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부에는 항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트산과 트립신 억제제가 있습니다. 피트산은 철분, 아연, 칼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몸 안에서는 필요한 미네랄이 흡수되지 않아 영양 결핍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년층은 빈혈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트립신 억제제는 단백질 소화 효소의 작용을 막아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는 작지만 지속적인 위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또 하나는 원재료로 사용되는 콩의 품질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두부는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GMO 콩입니다. GMO 콩은 일반 콩보다 이소플라본 함량과 항영양소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제초제나 농약의 잔류 가능성도 큽니다. 임신부,
수유 중인 여성, 성장기 어린이처럼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시기에는 이러한 성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두부 위주의 식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성조 숙중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부를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보관과 조리 과정입니다. 두부는 수분 함량이 높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상온에 잠깐만 둬도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때 생성되는 독소는 단순한 식중독 증상을 넘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두부를 물에 담가 놓고 며칠간 방치하면 그 물은 세균 배양 접시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리스테리아균처럼 냉장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균은 임신부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조리 시에도 두부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오르지 않으면 세균이 죽지 않아 생두부나 살짝 데운 두부를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식품이라 알려진 두부도 잘못 다루면 몸에 부담을 주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몸에 맞는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면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두부를 섭취할 때 피해야 할 조합, 주의해야 할 체질과 질환, 그리고 두부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육류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두부만으로 식단을 구성하거나 하루 3끼 중 1끼 이상을 두부 요리로 채우는 극단적인 방식의 식사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비타민 B군이나 철분, 오메가 지방산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섭취는 탈모,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외 영양소가 제한된 식단은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조합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건강한 채소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체내에 녹지 않는 수산칼슘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정은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매일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섭취하던 사람이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게 되는 사례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결석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통증도 심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꿀입니다. 꿀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두부는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식재료를 함께 먹으면 위장의 열과 냉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위장이 민감한 사람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은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개념에서는 상반된 성질의 음식이 함께 들어가면 몸속의 기운이 혼란스러워져 병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꿀이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모든 음식과 잘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위장에서 분해하기 어려운 응고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이 덩어리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
속쓰림, 장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바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두부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를 통해 생긴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상태가 악화되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하므로 두부 섭취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암을 앓고 있는 경우 이소플라본이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조차도 암세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와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은 두부가 건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습관적으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기 어린아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호르몬 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식물성 호르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성장판에 영향을 주어 성장 속도가 빨라지거나 반대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성조숙증의 원인 중 하나로 콩 제품의 과다 섭취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체질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태아의 생식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임신 중에는 신중하게 식단을 구성해야 하고 특히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부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다량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을 가진 사람도 두부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자주 겪는 체질이라면 두부 속 단백질이 새로운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기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단순히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정도로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나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두부를 처음 먹이게 되는 아기나 아이에게는 소량부터 천천히 반응을 살피며 섭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도 두부를 너무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두부의 섬유질과 단백질이 장을 자극하여 설사나 복부 팽만, 복통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을 가진 사람은 평소에도 음식을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는데 두부가 부드럽다는 이유만으로 매 끼니에 먹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 뒤에 많은 주의사항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체질이나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성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섭취하느냐, 얼마나 섭취하느냐,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 그리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부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실천 가능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모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약 반 그릇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식물성 단백질과 영양소를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섭취 빈도 역시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두부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에서 두 끼 정도, 그것도 반복되지 않도록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두부 반찬을 먹고 수요일에는 두부를 활용한 국 요리를 하고 금요일쯤에 두부를 곁들인 샐러드를 먹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면 특정 성분의 축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두부는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이 사멸하는 온도는 75도 이상이며 이 온도를 내부까지 도달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면만 데우거나 살짝 익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찌개나 국을 끓일 때도 두부를 맨 마지막에 넣어 살짝 익히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려면 최소한 3분 이상 끓이거나 프라이팬에 구울 때는 양면이 바삭해질 정도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생두부는 가급적 피하고 특히 아이나 노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방식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부를 구입하면 가급적 빨리 냉장 보관해야 하며 여름철에는 구매 후 즉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장을 보고 자동차 안에 두고 장시간 방치하면 두부 안에서 세균이 급속히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부를 먹었을 경우 식중독 증상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입원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물에 담가 보관할 경우에는 매일 물을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물을 며칠간 방치하면 두부가 물을 흡수하면서 세균도 함께 흡수하게 되어 변질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개봉 후에는 이틀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냄새가 이상하거나 표면에 끈적함이 느껴진다면 절대 섭취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그 자체로는 단백질 중심의 식품이기 때문에 다른 식재료와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 O와 C가 풍부한 채소는 두부의 부족한 항산화 성분을 보완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도 도와줍니다. 또한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의 질이 더 높아지고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곡물과의 조합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피해야 할 조합은 앞서 언급한 대로 시금치, 꿀, 녹차 등이 있습니다. 시금치와 두부는 수상칼슘 결정의 형성으로 인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꿀은 체내 열기와 냉기를 부조화시켜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녹차는 소화를 방해하는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으니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합은 몸에 큰 해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섭취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으니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칼슘 보충제와의 병용 섭취입니다. 두부에는 이미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충제를 따로 복용 중이라면 섭취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슘은 체내에서 일정량 이상이 넘으면 흡수가 방해되기도 하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칼슘 보충제를 두부와 함께 먹으면 수산 성분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의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부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살펴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어느 한 가지 식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식품을 고루 섭취하며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부는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말만 믿고 무분별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두부의 진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몸에 좋으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식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식품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두부는 아무리 식물성 단백질이라 해도 완전 식품은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단백질 요구량은 줄지 않지만 소화 기능은 약해지기 때문에 더 신중한 식단 구성이 필요합니다. 두부만으로 단백질을 채우기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생선,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렌틸콩, 퀴노아, 병아리콩, 완두콩 같은 다른 식물성 단백질도 식단에 추가하면 두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번갈아 사용하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특정 성분에 과민한 체질의 경우에도 대안을 마련해 둘 수 있어 좋습니다. 단백질의 질이나 흡수율을 따졌을 때도 여러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을 구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인이 좋다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자나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부와 같은 특정 식품이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병력이나 체질,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막연히 건강하다는 이유로 특정 식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부가 몸에 해롭다고 해서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두부를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이라는 식으로 단정짓고 반복적으로 먹는 습관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단은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며 단일 식품의 장점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바라보고 식재료 하나하나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식품은 결국 몸속에서 작용하는 생리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부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 무기력하거나 피로가 쉽게 오는 느낌,
평소와 다른 생리주기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등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식이라 해도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과 몸 사이의 반응을 민감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오랜 시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품에 대한 정보는 언제나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던 성분의 작용이나 부작용이 새롭게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먹어왔던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고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식습관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정보는 한두 사람의 경험이나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두부를 포함한 콩 제품은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에는 항상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먹는다면이라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무시한 채 다량 섭취하거나 한 가지만 계속 고집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콩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특징적인 성분이 들어있어 호르몬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의 작용은 단기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 몇 달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몸속에서 천천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부를 꾸준히 먹던 사람 중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증상이 원인을 모르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생활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쉬운 증상들이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나면 개선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식단을 돌아보는 일은 단순한 반성의 과정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실질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결국 내 몸을 만들고 내 기분과 기력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신중해야 하고 정보에 기반을 둬야 하며 관찰과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부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주의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의가 필요한 두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두부는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위장 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두부를 소화시키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차가운 생두부를 먹는 것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산 과다 분비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리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두부는 찌개에 넣는 방식 외에도 굽거나 졸여서 먹을 수 있으며 채소와 함께 볶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굽는 방식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질감을 살리면서도 충분한 열을 가해 세균을 제거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림이나 부침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이 많은 양념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미료 사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두부는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제품일수록 내부에 수분이 많고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이면 포장일이 가장 최근인 제품을 고르고 되도록이면 당일 혹은 이틀 안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마트에서 구매한 후에도 바로 냉장 보관을 해야 하며 차 안이나 실온에 두는 시간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장을 볼 때 두부는 마지막에 담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아이스팩이나 보냉백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두부를 물에 담가 보관할 경우 하루 한 번 깨끗한 물로 갈아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된 물에는 세균이 자라기 쉬우며 두부 자체가 그 물을 흡수하면서 세균을 내부까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갈이를 하더라도 두부 특유의 점성이 생기거나 냄새가 이상해졌다면 더는 섭취하지 말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만큼 부패 속도도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섭취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두부를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생두부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세균이 있을 수 있고 항영양소 성분도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 어린이, 노년층에게는 생두부 섭취가 해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히 가열한 후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무디나 샐러드 형태로 두부를 먹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에서 두부만으로 단백질을 해결하려는 방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일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원천에서 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리합니다. 매 끼니마다 달걀, 생선, 콩류, 견과류 등 서로 다른 성질의 단백질을 함께 구성하여 식단의 다양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두부를 곁들인 식사를 구성하면 각기 다른 영양소가 보완되어 보다 균형 잡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식재료가 갖고 있는 영양소를 고려하여 조리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그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이 처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각종 호르몬, 효소, 근육, 장기 구성 요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간과 신장을 거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단백 식단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가 지방은 적지만 단백질은 꽤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과다 섭취 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른 채 두부는 건강식이니까라는 이유로 자주 먹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부는 한 번의 잘못된 섭취보다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오늘은 생두부 한 조각을 먹었을 뿐이지만 그 행동이 매일 반복된다면 나도 모르게 몸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사소해 보여도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일수록 자주 접하는 식품일수록 제대로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두부가 몸에 해롭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할 때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식재료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식단은 소화 흡수 능력, 호르몬 변화, 면역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두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좋다고 알려져 왔고 실제로도 여러 장점이 있는 식품이지만
무비판적인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식품을 고를 때 그 음식이 가진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과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항영양소, 이소플라본, 식중독 위험 등 다양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을 적절히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정 건강 목표가 있을 때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해 두부만 먹는 식단을 구성하는 경우 단기간에 체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상태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부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포만감이 높으면서도 열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아미노산의 균형과 흡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부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아미노산 조성이 불균형할 수 있으며 피트산 같은 항영양소가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다른 단백질원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식사 시에는 단백질 외에도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께 균형 있게 들어가야 하며 그중 일부가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과하면 체내 흡수와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식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닌 내 몸을 구성하는 정보로서의 음식으로 보는 흐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핵심입니다. 두부를 예로 들면 그것을 섭취했을 때 나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지 혹은 불편함이 생기는지를 민감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를 먹고 난 뒤 항상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낀다면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지 말고 식단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이란 그 자체보다도 내 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두부를 섭취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배가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을 자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위장의 상태, 소화효소의 분비, 장내 미생물의 균형, 면역 반응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이든 특히 자주 먹는 식품일수록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정보를 접하면서 이 음식이 좋다, 이건 나쁘다 식의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은 그런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음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두부를 먹고도 어떤 사람은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기지만 다른 사람은 체중이 늘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강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세밀해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영양소 함량만을 가지고 음식의 좋고 나쁨을 따졌다면 지금은 그 영양소가 체내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다른 음식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까지 세심하게 따져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두부는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먹어야 하는 식품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상의 세대에서는 대사 기능이 느려지고 호르몬 균형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두부처럼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부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식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알고 적절히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루 적당량, 올바른 조리 방식, 적절한 식사 타이밍,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조화까지 고려한다면 두부는 여전히 훌륭한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그저 건강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섭취한다면 결국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은 음식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부에 대해 알아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생각해온 식재료가 실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몸의 밸런스를 조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체내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식품 선택에 있어 더 민감하고 섬세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식품일수록 다시 한번 그 의미와 작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조리도 쉬우며 부담이 없어 보이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소플라본, 항영양소, 세균 번식 위험, 특정 음식과의 부조화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한 섭취법을 요구합니다. 이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보관하고 조리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는 피로, 탈모, 복부 불편, 체중 증가 같은 사소한 불편으로 시작되지만 때로는 호르몬 교란, 갑상선 기능 저하, 결석, 알레르기 악화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부와 같은 식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매 끼니를 무심코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는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삶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식재료의 성질을 이해하고 내 몸에 맞는 섭취법을 찾는 과정은 마치 자연과의 대화와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다른 음식에도 나아가 생활 전반에도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제 두부를 먹을 때 단순히 건강식이라는 인식만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식단이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는 말처럼 작은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부를 선택할 때도 그 속에 담긴 복합적인 요소들을 떠올리고 내 몸이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길 권합니다. 무조건 먹기보다는 똑똑하게 먹는 것이 진짜 건강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부가 아닌 다른 단백질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진 식재료들을 이해하고 조합하고 조절해가면서 내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중장년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음식 하나로 건강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결국 내 몸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부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 놓치고 있었던 진실들을 돌아보며 식품에 대한 접근 방식을 한 번 더 정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주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드는 만큼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통한 건강관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의 경험과 배움이 쌓여야만 비로소 내 몸에 맞는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식단을 다시 돌아보고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부는 여전히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균형, 배려, 관찰, 조절이라는 네 가지 원칙이 건강한 식생활의 뿌리입니다. 이 원칙을 중심에 두고 두부를 포함한 모든 식품을 지혜롭게 선택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